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잉여금의 마지막 그 잉여금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떻게 산출하는가? 특히 이제 순세기 잉여금입니다. 처음에 세입 들어온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얼마가 지출됐고 지출이 안 됐고 하는 게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이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들 얼마가 들어왔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출도 당연히 나오죠. 세출 결산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 이게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처럼 이월금이 있어요.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거친 이월금. 그리고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말일이 될 때까지 못 쓴 거. 계속비이월은 그 전체적으로 어떤 큰 장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쓰지 못한 돈을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국고 및 시도비 그 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못 쓴 거를 반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요. 보조금을 받았는데 왜 반납을 해? 이게 뭐냐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거나 아니면 통계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복지 같은 경우가 반납하는 액수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양쪽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부 쪽에서는 너네는 돈을 줬는데 그거를 못 쓴 거 아니냐라는 거고, 지방 쪽에서는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는 돈인데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 숫자의 통계가 잘못된 측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복지 대상자 수혜자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과대하게 파악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100억, 200억을 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월금이고요. 그 이월금마저 빼면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순세기 잉여금이 남습니다. 이 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이 뭐라고 되냐면 일단 지방교부세로 정산을 해요. 그 돈 중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왜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쟁이 벌어질 때, 초과세수 때문에 논쟁이 벌어질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초과세수가 예를 들면 20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지방재정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40%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20조 중에서 40%, 8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후쑥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돈 중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자녀에게 30% 이상을 출연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액도 자녀에게 30% 이상을 줘요. 그 다음에 추경재원 또는 세입 관련한 돈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쓸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20조 해봤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몇 조 안 남는다가 이제 기재부 주장인 거죠. 다만 이제 2021년, 2년 이때는 이제 그 기재부가 약간 좀 몰리는 건 뭐냐면 초과세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56조, 7조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 연구소가 계속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재부가 재정동향이라는 것으로 이걸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미리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리 발표할 때에 나왔던 근거, 그 자료를 홈페이지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거둔 돈에서 쓴 돈을 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을 뺀 거다. 그러면 순세기 잉여금이다. 이 순세기 잉여금은 그야말로 어디에도 쓸 곳이 결정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상 잉여금 내역이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년, 19년, 20년에 68조, 67조, 65조 조금씩 줄긴 했습니다. 근데 순세기 잉여금은 32조, 그 중에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잉여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가 있는 돈이 한 10여 조가 됩니다. 결론은 아직 그 잉여금이 줄지는 않았다. 그나마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을 쓰기 시작하면서 잉여금 급증이 추세가 조금 멈추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산상 잉여금은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기 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반납을 할 때 반납도 하지만 2월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2월 액수 같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 받느라고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미처 다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변명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나라설명연구소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월한 사업들 중에서 보조사업 때문에 이월한 비율이 절반 이내예요. 절반 이상은 자체 사업인데 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사업 집행 자체를 못한 거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못한 건 아니었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는 추경 편성을 많이 하잖아요. 추경 편성을 막 1년에 최소 3번 이상씩은 다 하는데, 추경 편성할 때 사실은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절해가지고 더 편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걸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수적이란 말은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잉여금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순색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초과세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주로 뭐냐면, 원래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했을 때 집행 잔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비율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 집행 잔액은 뭐냐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낙찰 차익. 낙찰 차익이라는 건 낙찰을 할 때 경쟁을 시켜가지고 돈을 적게 주는 게 낙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10% 낙찰 차익, 예산을 예를 들면 1억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은 깎고 들어가는 걸로 해서 마치 그것이 본인들이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잉여금 할 때 보셔야 되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있는 돈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있는 돈 다 쓰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잉여금 문제를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좀 많이 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재정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지역마다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 보통은 중앙은 8천, 광역은 한 5천 정도, 기초는 3천 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실시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들의 국비, 도시비, 그 다음에 그 시군구비, 여기까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